그 내용이 뭐 다음에 이따 뭐 토론 과정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30년 전에 있었던 계엄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강연히 기무사의 불법적이고 일탈 행위를 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하라. 그 정도의 말씀은 대통령께서 당연히 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뭐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내란의 음모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제 아마 이제 민군 합동수사본부에서 네. 전 한민구 국방장관과 그다음에 전 육군총장 장준규 그 총장과 노수철 법무관리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영장 압수수색 실시를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범죄 혐의가 내란 음모 이렇게 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적절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떤 혐의점을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강제 수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한 어떤 불법 행위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 어떤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닌가. 네. 그걸 가지고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미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떤 예단을 갖고 규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저는 거기에 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백선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우리가 수사나 우리 자유한국당이 수사나 조사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정조사하자 했고 모든 공개 문서를 공개해서 국민들을 함께 보자고 했고 철저히 청문회든 수사든 다 하자고 했지 한 번도 소극적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조사 하자는데 소극적인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김정인 변호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 프레임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본안에 대해서는 하수단 조사하기 때문에 본안 문헌의 성격에 대해서 하수단하기 때문에 그 하수단이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완적인 조사 공개문란 차원에서 보자는 것이지 절대 소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문건을 호도했어요. 그 문건에 8조건 67조를 제가 통건 몇 번 읽어보면은 탄핵 소추가 결정된 이후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한다는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던데 거기서는 보면은 그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었을 때 촛불을 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 여러 가지 그 군사 행동을 제압하려고 했다. 이런 쪽으로 양쪽을 다 이렇게 상정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쪽만 상정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청와대 대변인이 하고 어느 세계 역사상 군사 2급 기밀 문서를 들고 이렇게 정부 대변인이 발표하는 경우는 흔들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국가의 기강 또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 당이 당 차원에서 그 문제를 2급 기밀 유출 문제를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정은 변호사님. 저희가 사실은요, 기무사 문건 가지고 처음에 이게 발표가 되고 그랬을 때 여기서 한번 토론, 이철희 의원님하고 백승주 의원님하고 한번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정말 다 같이 이제 쇼크에 빠져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사실인가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 벌써 한 달 반 전입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점점 충격이 큰 것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충격이 조금 가라앉아 있는 좀 상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좀 불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잘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수사까지 간 거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게 이게 세 단계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 국면이. 네. 처음에 유수령 문건이 나왔었고 8장짜리 문서가 나오고 67장짜리 문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8장짜리 문서가 나왔을 때도 일각에서는 이거는 뭐 중요한 문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67장짜리 문서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 체포가 나오다 보니까 한동안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또 그 충격을 좀 회피해서 네. 결국은 그거는 실무자들의 일탈 아니냐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건을 지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랄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지금 고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인터넷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이 문건 두 개가 비밀 분리가 안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군사기밀보호법은 아예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공무상비밀누설만 문제가 되는데, 공무상비밀누설이 되려면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비밀로서 보호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청와대 그때 김의겸 대변인이 주로 부각시켰던 거는 역시 국회의원 체포 내용이거든요. 네. 그럼 그게 과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전체 문건도 역시 어떤 일부분이 좀 뭐 군사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무사라는 계엄령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서 만든, 그리고 현행 계엄법을 완전히 이탈하고 심지어 위헌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보호가치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래서 이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나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법조인이 계셨을 텐데 알면서도 한 거 아니냐. 그 어떤 여론의 그 추이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좀 그런 의심이 좀 들어요. 네. 저도 오랫동안 군내 기밀 문제를 다뤄왔습니다만, 군사 기밀의 재료적 생산자가 비밀이냐 이제 분류하지 않습니까? 분류해서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이것을 등재하는 절차에 따라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절차가 이제 등재를 안 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다는 나중에 주장이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이것 비밀 문구이라고 도장을 67페이지 다 찍어놨어요. 다 찍어놨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거다 하니까 부랴부랴 군사기밀 해제를 위한 회의를 합니다. 24일 오후 5시에 차관이 주재가 돼서 각군 참모차장과 기실장에서 모여서 비밀 해제를 위한 회의를 해요. 그 회의에서 절차에 관한 결함이 있어서 비밀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비밀이라는 거죠. 절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공개하도록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럼 5시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 인터넷에 났고 이런 것이 모두 났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다 났는데도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도 군사 기밀일 때 못 준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기밀을 해제를 5시 해서 6시 반에 해제하고 나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잘 못 쓴 일이에요. 기밀 해갖고 해서 못 준다고 했다가 기밀 해제 회의도 하고 이래놓고 나중에 나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발설하거나 열람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분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비밀 해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저 법무관리관 하시기 때문에 비밀에 대해서는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알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 문서가 만들었다고 스스로 자기가 만들었다는 분이 기우진 장군이 나왔었어요. 생각 참모장군 나와. 내가 이 문서를 만들었다. 왜 만들었느냐? 이러이러한 목적을 만들었다. 8쪽은 뭐고 67쪽은 뭐냐? 8쪽은 요약본이고, 혹시 보고할 때 장관이 더 추가적인 질문이 오면 보충 설명드려서 만든 겁니다라고 작성자 장군이, 기무사인 현역 장군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차분해진 겁니다. 대단히 문건인 줄 알았는데 만든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저도 예비적으로 조계를 조사해보면 그런 하나의 그 국가 혼란에 대비한 그런 문건이라고 만든 분들이 정의를 하기 때문에 차분해졌다고 봅니다. 그게 차분해진 건가요? 글쎄요. 네네. 이게 저기 민홍철 의원님. 네. 네네. 사실 이제 그 사후에 이제 행정적인 절차와 이 문건 자체가 정말 비밀이냐, 이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로 사후에 이제 그런 절차적인 차원에서 해제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점에서 이 문건 자체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했고요. 계엄 관련된 문건.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법적인 문제다. 이런 그건 문제가 아니야. 피피인데 우회전인데 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됩니다. 구사기밀 보호법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판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봐야지, 어떤 비밀 문서라고 도장이 찍혀있다 해서 그 자체가 비밀이냐. 그러면은 생산자가 불법적인 행위의 목적을 갖고 이런 어떤 구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생산을 했다 해서, 그리고 그 생산자가 비밀이라는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과연 그게 그런 비밀로 봐야 됩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비밀될 수 없다. 이런 어떤